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노지은입니다. 오늘 금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잠시 뒤에 이종수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릴게요.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 이종수 위원님 매일매일 온라인 무료 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딱 1시간 동안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후장 전략부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왜 안 갈까요? 혹은 앞으로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샘플러스 혹은 1577-7451번 전화 문의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어떻게 입장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탈을 하거나 박스권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정도의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적으로 IT 부품주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도 통신 IT,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서 통신 장비주 어제 강했으니까 물론 이제 중국 양해에 맞춰서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주로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이제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도 두 번째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일까 오늘 봤더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무너진 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 2차 전지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 종목들도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튈 겁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일양 이익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너진 흐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목들 흐름들도 다 비슷해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칠 수 있는 이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정도 올라갔으면 많이 조정을 무너져도 되거든요. 근데 무너지기는커녕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계속 위에서 지금 버텨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쿵 하고 무너지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고 종목별로 강세장, 종목별 차별화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의 차별화장은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이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어제는 통신장비주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쪽을 보면 될 것이고 그저께에서는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이쪽이 움직였고 그리고 어제도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IT 부품주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계속 순하면서 돌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해외 시장 어제 다우존스인데요. 무너지지 않았죠. 옆으로 횡보하고 눌림목 정도로 지금 보여주는 이러다가 이제 위로 튀면 되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에 있어요. 이쪽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 날
움직이든지 오늘 오후장이 반영이 되든지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코스닥에서 장대응 봉기 떨어지는지를 잘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장대응 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얼마간의 조정을 받겠구나. 근데 쉽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1950 정도가 좀 빠져야 이쪽이 깨져야 조정을 한번 주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지 5일선 이렇게 1990에 이렇게 언저리 있을 때에서는 2000을 돌파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1950이 깨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종목을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은 눌리는 모습이지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내내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드렸던 표적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표적 종목들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부터 꾸준히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모두 플러스 수익권 났습니다. 이 누적 수익률만 지금 더해도 인버스 복구는 물론이고 수익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해마로 푸드 서비스 드렸었는데 매수가 2,785원에 3%, 3.2% 수익률 났습니다. 이때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3%대 수익률 보여줬고요. 초록뱀, 대표적인 엔터주죠. 초록뱀 같은 경우 1,860원에 매수가 드렸었는데 3.8%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게임주 내내 이번 주 강했습니다. 20만 5,600원에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고 3.6% 수익률 났고요. 어제 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5,820원에 공략을 하셨으면 3.8% 안정적인 수익률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2차 전지 쪽에 있는 이제 파워로직스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많이 갔는데 조정도 잘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또 2차 전지 또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에서도 흐름들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멈춰있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서 다시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워로직스도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가격 전략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한 주 동안 월, 화, 수, 목까지 목요일까지의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던 표적 종목을 AS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들을 항상 일주일이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어제도 제가 종목들 수익 많이 난 거 뭐 71%짜리 수익 난 거, 56%짜리 수익 난 거, 코스모신 소재 뭐 그다음에 LNF가 아니었죠? 뭐였죠? 에로티 베쿰부터 해서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방송상의 제 특색을 잡을 때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3에서 5% 수익이 나오면 짧게 끊어가자라는 취지로 만든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안 움직이면 제가 매일같이 종목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에서는 절대로 종목이 10% 이상 깨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하루 만에 10% 박살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이 나게 되면 뭐 빨리빨리 챙기거나 손실이 나게 되면 빨리빨리 뭐 손절한다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안 가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 이런 일로 했을 때에서 뭐 여러분들이 종목을 끌고 가갖고 뭐 손실이 커진다. 그런 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을 계속 누적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이게 종목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갖고 있으면 바닥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시장이 웬만큼 받쳐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닥 종목 줬던 것들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면 바닥 대비 뭐 100%, 200%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과거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바닥 종목들로 포진을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 조만간에 2차 전지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100% 이상 세 자릿수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2차 전지주들 IT 부품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좋은 장에서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장에서 종목이 좋기 때문에 종목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잘 승부를 건다라 그러면 지금 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깨질 위험은 없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해마로 푸드 서비스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 자, 음식 업종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손실이 나거나 위험할 종목은 아니에요. 자, 보면 음식 업종들이 지금 앞서서 이제 농심이라든지 뭐 오리온이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고 지금 다시 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시 모양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업종들은 다음 분기에서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식생활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점을 이제 찾는 것보다는 이제 간편식으로 집에서 많이들 이제 해 먹다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는 이제 계속 증가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흐름들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시 정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미 갖고 있어서 물려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빠지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시 3,000원 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최근 고점까지의 수익은 대략 한 3.2%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매수 가격 근처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먹고 뭐 팔고 이러지 말고 조금 더 느긋하게 가져가서 뭐 3,000원까지는 끌고 가도 괜찮을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초록뱀인데 초록뱀도 마찬가지 사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 혹은 당일 날 수익이 팍 났다가 지금 밀려 있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은 죽을 종목이 아니고 지금 SM과 YG엔터, 그다음에 JYP 이쪽 종목과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YG엔터라든지 JYP라든지 이쪽 종목들, SM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게 종목이 밑으로 빠지려고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이렇게 튈 종목으로 지금 모양을 만든 겁니다. 아마 제가 조만간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표육 종목으로 다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뭐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뭐 이쪽으로 그 정도로 모양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튀게 되면 그러면 초록뱀 같은 패턴도 바닥에서 지금 바닥입니다. 이거 이렇게 바닥에 있는 패턴이 지금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쯤에서 이제 그 BTS 세계관을 반영한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무조건 좋고요. 왜냐하면 엔터주의 흐름들이 다 바닥이에요. 그동안 뭐 한학령 얘기 때문에, 사드 얘기 때문에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중국 관련주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SM도 YG도 이쪽도 1년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다 다지고 이제 다시 한류라는 이름으로 다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권역에서 팔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정받으면 이쪽까지는 원래 감내할 수 있는 위치예요. 원래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쪽까지는 밀릴 수가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서 지지하고 그냥 튈까 봐. 그래서 조금 위에서 매매적인 요소로 좀 말씀을 드렸고 YG하고 SM하고 이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순환매로 짝짓기 매매로 말씀을 드린 건데 위치적으로는 바닥에 있으니까 겁낼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게임주인데요. 어제 NC소프트가 또다시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NC소프트,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쪽이 중국의 판호를 허락을 받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종목이 될 거라는 기사가 한 3, 4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의 대장인 NC소프트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게임주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가 강했고 그리고 어제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강하고 반도체 장비주가 강했고 거기다 통신 장비주가 굉장히 강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의 순환매가 아직 조금 더뎌서 그렇지 뭐 조만간에 다시 모양 잡고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예요. 추세적으로도 깨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NC소프트가 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미투온이라든지 뭐 게임빌이라든지 무너지는 흐름이 전혀 없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제 조만간에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 한번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중국 관련주 움직이면서 뭐 화장품도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도 움직일 거고 엔터주도 움직일 거고 아마 그때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가 어제 통신장비주 움직이듯이 강하게 움직이겠죠. 네, 일단은 뭐 바닥권역에서 모양들 만들고 있으니까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인데 자, 반도체 장비주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얘 말고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도 뭐 빠지려고 하는 모양들은 없어요. 계속 강해요. 원익 IPS, 원익 QNC. 그러니까 뭐 이쪽 애들이 뭐 조정을 받거나 뭐 빠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고점에서 계속 버텨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 강한 애들은 다시 튀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튑니다. 근데 이미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에서 신규 매수하기가 부담이 되죠. 뭐 DMS도 마찬가지고 DMS는 더 올라갔네.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다 반도체 장비주 재료주들인데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고점 놀이를 합니다. 이미 고가로 올라가면서 개인들을 골리는 거예요. 빠지면 개인들이 살 것 같으니까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빠지는 척을 해놓고 자기들은 물량 소화해놓고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계속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양봉만 하고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쫓아가지만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살까 말까 계속 간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고점에서 뉴스가 나오고 종목들이 다 튀어나가면 그때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위치들이 지금 다 고점이 아니에요. 하나머티리얼즈도 뭐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들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이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시스템 반도체들 어제 삼성에서 이제 평택 공장, 화성 공장 이슈가 나왔죠. 삼성에서 계속 그렇게 돈을 붓는 이유가 그쪽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이전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에서도 그 공장 2개를 짓는데 인천공항 3개 짓는 것과 하나를 짓는데 3개였나? 하여튼 그만큼 이제 크게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EUV 공정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해서 이제 그 뭐 5나노, 뭐 7나노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포부가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그렇게 크게 많이 쏟아붓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들은 그 호재에 맞춰서 계속적인 강세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계속 흐름들이 약하지 않고 강하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성엔지니어링도 여기에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도 시간을 지나게 되면 나중에서 크게 마찬가지 여기 2015년도에서도 반도체 사이클 오고 IT 사이클 올 때 얘도 그 사이클을 항상 탔던 대장주였습니다. 과거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사이클대로 왔는데 지금은 안 움직이니까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 종목이.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주성엔진은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국산화 장비 MBC 뉴스에서도 한번 매스컴을 한번 탔던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불화수소 때문에 한번 탔던 종목이고 회사도 괜찮고요. 이 종목이 여기에서 안 간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흐름, 이 주도주의 흐름 바닥에서 예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때 올라가는 흐름이 대충 봐도 한 400% 올라갔던 흐름인데 400%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에서 건져놓고 나중에서 7,000원, 8,000원 있을 때에서 한번 팔까 말까 고민하고 에라 모르겠다 한 10,000원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려면 지금에서 사놔야 뭐 10,000원까지 가져갈까 15,000원까지 가져갈까 라고 하는 거지 지금에서 안 사놓고 나중에 7,500원 가게 되면 그때서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흔들리면 손절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에서 모아놓는 전략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보유하셔도 되고 오히려 지금에서 이제 눌림목이에요. 지금 보면 눌림목이죠.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N자형 상승을 하다가 어제 한번 올려놓고 고점을 뚫어놨으니까 조정받으면 5일선 지지해 놓죠. 그러면 이제 IT 부품주도 아까 봤지만 뭐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IPS, 원익 QNC 뭐 기타 등등 다른 종목들 보더라도 다시 걔들 치고 움직이면 얘는 그 다음에서 뻘쩍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튀는 흐름, 왜 쫓아가야 되니까 키 맞추기란 얘기죠. 다른 애들 키를 그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종목들 많았어요. LNF 같은. 그러니까 다 2차 전지들이 다 움직이니까 뒤늦게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코스모시 소재부터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이런 애들 바닥에서 먼저 움직이니까 갈 게 없으니까 이제 LNF가 쫓아가는 거죠.
갑자기 뒤에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고 좀 길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일단은 오늘 표적 종목 파워로직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 1990에서 1981 쪽으로 살짝 밀렸죠. 지금 밀리고 있어요. 자, 한번 시장 잠깐 볼게요. 보게 되면 이렇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튀질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서 종목을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되는데 2차 전지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2차 전지 흐름들, 자,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인데 죽습니까? 안 죽죠. 일양 이익 패턴이고 고점 놀이를 합니다. 고점 놀이는 초보자들을 못 들어와요. 선수들만 갖고 있는 거고 또 튈 거예요. 또 튀게 되면 바닥에 있는 애들 다 움직이겠죠. 아까 봤었던 LNF 같은 경우도 죽질 않습니다. 고점에서 일양 이익 패턴, 또 고점 놀이를 합니다. 고점 놀이를 하는 애들은 다 계속 나잡아봐라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나잡아봐라 패턴인데 하여튼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되면 계속 개인들이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나잡아봐라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나중에 LNF가 바닥 주죠. 보세요 한번 바닥 주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가느냐. 계속 지금 자리에서 보세요. 나중에 5만 원까지 가면서 언젠가는 뭐 조만간 한 100%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움직이는 패턴들이 다 나잡아봐라 패턴이거든요. 싸게 줄 생각을 안 해요. 개인들을 안시를 하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 종고점 돌파를 했죠. 굉장히 강하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도 만약에 이렇게 더 올렸다가 요만큼 내려올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계속 날아가면서 이게 다 바닥주라 그래요. 바닥주.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번 띄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2만 원이나 2만 2천 원 정도 많이 올라오면 그때서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겠죠. 그러면 죽느냐? 죽지도 않아요.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릴 수밖에 없게끔 얘네들이 드리블을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 권역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어쨌든 뭐 코스모신 소재, 뭐 P&E 솔루션, 뭐 전기차, 2차 전지 애들, P&E 솔루션 이런 애들 죄다 지금 뭐 이 정도 됐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파워로직스도 빠질 일은 없어 보이고 오늘 패턴을 보면 좋아 보이니까 오늘 얘기하겠죠.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러는데 앞에 양봉을 만들어 놓고 이틀 동안 눌리게 되면 얼마까지 더 눌릴지는 모르지만 지금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든가 지금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싸게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당장 월요일서부터 저쪽 일진 머티리얼즈, LNF, 후성, 에코프로, 뭐 코스모신 소재 이쪽 애들이 움직여 버리게 되면 단번에 그냥 한 방에 움직입니다. 아까 LNF 말씀드렸듯이 딱 그 패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서는 후성 같은 애들을 사는 것보다는 파워로직스를 오늘은 매수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원래는 한 7,700원 정도 아침에서 가격이 안 내려올까 봐 조금 걱정하면 7,7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가격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7,580원 정도 지금 현재 거에 사셔도 된다. 왜 지금 눌림목에서 물론 더 싸게 사면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했을 때에서 파워로직스 정도면 충분히 그리고 물려도 이 정도 가격이면 다른 애들 2차 전지들은 이 파워로직스에 대비 벌써 20% 30% 올라가 있어요. 이거 얘는 20% 30% 지금 싼 거죠. 그러니까 물려도 크게 물릴 일이 없고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파워로직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되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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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호수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주무관님, 제가 한국카본을요. 네, 한국카본. 예, 한국카본을 7,700원에 매수를 오래전에 했었거든요. 7,700원에 사셨는데. 예, 다행히 가까이 왔는데 아. 이거 한국카본이 전망이 어떻고 어디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한국카본은 실적이 그동안에서 계속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자리를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고 예. 7,700원 정도면은 지금 이제 수익 근처에 이제 와 있는데 이거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가기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회사는 괜찮고 미래 전망이 좋아도 이제 물량을 좀 받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위에서 이제 8,000원 이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7,700원 이상, 그러니까 뭐 8,000원이라든지 그 이상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어차피 전망도 좋고 괜찮으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이거. 예. 아셨죠? 예.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전략을 드리는 거지. 만약 매수 가격가 뭐 6,000원 정도라 그러면 그냥 갖고 가도 돼요. 어차피 올라갔다가 뭐 8,000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7,000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9,000원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럼 조정받으면 다시 사라고요?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수익이 나게 되면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고 일단 그러니까 8,000원에서 지금 8,500원 정도? 예, 전문가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받을 때 다시 사란 말씀이지요? 아니요. 지금에서는 올라오면 일단 먼저 매도를 하고 올라오면 먼저 매도를 하세요. 조정받으면 예, 먼저 사기보다는 올라오면 그렇죠. 8,000원에서 8,500원 올라오면 먼저 매도를 하고 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이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영우 DSP에 영호 DSP.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680원 20%야. 그래도 수익이 나고 계시는 건데, 그쵸? 예. 네, 수익이 조금 났는데, 차트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한번 조정을 한번 받고 움직이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OLED 장비주 쪽인데, 예, 괜찮아요. 예. 어때 섹터는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 일단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100%는 올라갔지만, 이전에 또 고점이 산이 높다 보니까 조정받고 예. 한 번 더 가겠네요,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셔야 되고 1,600원이 깨지면 조금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1,600원 웬만해서 안 깨질 거예요. 지금 예. 모든 IT 부품주들이 고점 놀이를 하면서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다시 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튀게 되면 아마 2,000원 쪽으로 갈 건데 예. 2,000원부터 2,200원에서 한번 파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괜찮으니까 보유하셔도 됩니다. 1,600원 내려오면 손절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손절하지 마세요. 아, 1,600원. 네, 지금 IT 부품주는 손절을 생각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얘만 보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지금 IT 부품주 다른 애들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보통 예. 강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손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빠지면 사야 돼요. 근데 예. 이와 같은 전략들은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안 내려올 겁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수익에 잘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선배입니다. 네, 이정수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네네. 되셨는데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저 웅진 에너지요. 아, 웅진에너지 이거 거래 정지 됐다가 풀렸죠, 그렇죠? 그거 상장 폐지된다고 그러던데. 이거 지금 저기 뭐냐, 그렇죠. 이거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으로 이제 정리 매매 들어가죠? 이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이거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뉴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볼게요. 네. 일단은 상장 폐지. 지금 이 시청은 4월 달에 있었고 지금 상장 폐지가 된 것 같거든요. 예고 기간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거래 정지, 그러니까 상패, 그렇죠? 상패 기간 동안에서 이제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팔아야 되고 지금 분 차트를 볼게요. 보게 되면은 자, 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거래가
30분마다 거래가 돼요.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30분 동안 되게 되는데 일단 이거를 그동안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잠깐만요. 근데 이거 확실하게 상장 폐지가 되는 거 맞죠? 지금 기사가 오늘 상장 폐지 이슈만 있고 상장 폐지. 사실 이렇게 관리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서 1,000원짜리 종목들은 안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받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진행이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일단 4월 달 이게 기각이 됐는지는 이제 심사가 들어갔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게 맞을 거예요. 여기 상장 폐지 딱 써져 있으니까. 자, 일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9,000원의 비중이 10%시죠. 그렇죠? 네. 궁금하신 게 어떤 거세요? 아니, 그럼 이걸 팔아야 되는 건가요? 네, 팔아야 돼요. 이게 일주일 동안 안 팔게 되면 그냥 휴지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고가에서 파는 방법은 당일날 아침에 파는 그러니까 첫날이거나 그러니까 거의 고점이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첫날이나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여기에서 대부분 고점이 나오고 이례적으로 막판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봤자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게 뭐 막판에서 올라가봤자 9,000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잘 일주일 동안 잘 타이밍을 보고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종목. 자, 이제 시황을 한번 보고 올 테니까요. 계속 상담은 이어서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지금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611, 1612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들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파워로직스였죠. 지금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7,5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가 장중에 수정이 됐는데요. 7,580원 정도 내려오면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양 이음 패턴으로 눌림목 구간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파워로직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위에 떠 있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눌려주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도 현재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미국 다우존스랑 S&P랑 나스닥이 일단은 플러스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외 선물 지수가 이제 다우 선물과 나스닥이 플러스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눌리죠. 이걸 이제 눌림목 소화라 말 그대로 눌림목 소화지 조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락이 아닙니다. 눌림목 소화를 왜 합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아침을 먹고 또 소화가 된다면 또 점심을 먹고 또 소화가 되면 또 저녁을 먹죠. 말 그대로 소화를 해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화 과정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해주고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시장이 또 다시 랠리를 펼칠 겁니다. 그럼 그 섹터들이 어디냐? 바로 IT예요. 지금 종목들 IT들이 내려오면 싸게 사면은 좋을 텐데 내려올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거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생각 자체를 않고 지금 고점에서 버티고 있고 뭐 DMS도 마찬가지고 뭐 그동안에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것도 뭐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내려올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는 또다시 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튀게 되면은 이제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순환매를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 테스를 그러면 매매 공략을 해야 되냐? 해도 됩니다. 선수들은 이걸 해도 돼요. 일양 이읍 패턴이니까 장대 양봉의 눌림목 패턴을 매수를 해서 이게 먹으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손실이 커져 버려요. 물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수익이 다시 나게 하겠지만 여기서 밀리게 되면 8% 정도의 손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개인 투자자를 할 수 있겠느냐? 손절을 안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은 좋지만 가격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테스 같은 종목은 공략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엔지형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은 아직 바닥에서 여기서 올라간 폭이 적기 때문에 오늘 눌리죠.
그럼 오늘에 사야지 소용이 있는 거지. 다음 주에서 이제 쟤네들 올라간다고 이제 이쪽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쫓아가려 그러면 벌써 튀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처럼 시장이 눌림목 소화 과정을 가져갈 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올려치기 위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애들을 분할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하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너지는 거 전혀 없고 이미 신고가 패턴으로 이미 돌파가 돼서 돌파가 저항라인 돌파를 해서 5일선을 타고 있고 또 월요일 날에서도 또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비정상 시장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사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사더라도 IT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통신 장비주라든지 뭐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강한 쪽, 이미 강한 섹터에 흐름들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게임주는 NC소프트라는 주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통신 장비주는 뭐 최근에서 굉장히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쫓아서 순환매 공략을 하면 지금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여러분들 시황은 오늘 일단 오후장은 뭐 이렇게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 전화 연결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백강산업을 네. 어저께 20% 샀어요. 어저께 20%를 예, 2,800원에요. 2,800원에. 네. 자, 요거를 고점에서 지금 샀는데 원래 좀 매매를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시나요?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죠. 바닥에 있는 거를. 네네. 그냥. 어쨌든 지금 이게 매매 패턴인데 사실 지금 바닥에서 있을 살만한 종목은 꽤 있거든요. IT도 그렇고 제약에서 사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말라서 이거 조금 여기에 이제 돌파되기까지는 좀 거래가 실려야 돼요.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네. 여기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와야 이게 돌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시고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2,700원이 지지가 되면 2,600원 잡을게. 2,600원이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 그럼 오래 걸리나요? 이거는 이제 언제 움직일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움직이는 이제 패턴들의 흐름을 쭉 봤을 때에서는 한 달 안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무 지루하면 어저께 샀으니까 별로 손실 안 봤으니까 종목을 교체를 하고 할까요? 제가 잘 몰라서 아직 처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래가 실려야 움직이는데 그래서 선수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일단 관심 종목으로 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확 실리면 그때 쫓아 들어가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 그냥 쫓아가 버리는데 일단 뭐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뭐 IT 부품주 쪽으로 지금 2차 전지들이 강하니까 오히려 오늘 표육 종목으로 들어간 것 쪽으로 파워럭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네.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키움 바이오요. 무슨 바이오요? 13,000원에 40%인데. 13,000원에 40% 티움 바이오? 네. 네, 알겠습니다. 13,000에 13,000원. 일단 수익이 나셨는데 지금 살짝 밀리네요, 보니까. 그게 앞으로 좋아지는지. 앞으로 좋아지냐고요? 네. 뭐 제약주들 계속 흐름들이 끊어지지 않고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IT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많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IT 강국이기 때문에 IT가 1년 내내 사계절 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약주들은 원래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서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 관련주에서 찬바람 불면 제약주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약주가 이제 풍토병이 돼가지고 이제 봄, 가을, 겨울, 여름에는 조금 아니고 뭐 하여튼간 이것도 이제 IT만큼 이제 사계절 내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많이 올라갈 때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뭐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서 일단 네. 보유는 가능하시고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살 좀 밀릴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면은 12,500원에서
많이 좀 밀리면 12,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거든요. 네. 밀렸다가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져가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팔았다가 뭐 다시 싸게 사겠다 그러면은 일부 한 절반 정도는 팔아도 되고. 네. 됐나요? 근데요. 네. 네. 삼성 SDI 수익 보고 팔았는데 이제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종목은 다시 전화해 주시면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분들이 네.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 알았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은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지금 곱하기 2를 물어보셨는데 지수가 도통 지금 무너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1900이 깨지면 이게 이제 밀리면서 이제 올라오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지수가 뭐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뭐 2100을 가든 2200을 가든 갔다가 분명히 빠지면서 인버스의 차트도 뭐 어느 정도 밀려도 다시 7,000원, 8,000원 회복은 할 겁니다. 뭐 왜냐면 이게 없어지는 상품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수익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하신 게 7,500원. 7,500원이면은 이쯤에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7,500원에서 공략을 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대략 지금 13% 정도? 14%, 13%? 한 13%, 14% 정도 손실이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자르든 전량을 자르든 IT 부품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10에서 20%가 단번에 나오는 게 2차 전지랑 뭐 아니면 통신 장비주 이쪽이고 차라리 지금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있죠. 글로 들어가도 지금 목표치가 10%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버티겠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은 차라리 주식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종목들이 지금 좋은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끌고 간다라 그러면 주성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얘 지금 목표치는 얼마냐 저는 이거 10,000원 이상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10,000원 이상 본다 해서 10,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몇 프로 가느냐 지금 위치에서 70% 정도 올라갑니다. 70% 정도 올라가고 중장기적으로 1년, 2년을 봤을 때에서 몇 프로 가느냐 이거 15,000원, 20,000원도 간다고 봐요. 왜? 그럴 장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뒤에 갔을 때서 220%를 먹는 게 낫지. 인버스를 들어가서는 절대 이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부품주를 들어갔을 때에서 짧게는 1, 20%가 바로 나오고 길게는 뭐 70%가 나오고 중기적으로는 70%, 아주 장기적으로는 200%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주성엔진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얘가 빠질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지.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빠질 자리가 없는 다른 부품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다시 파워로직스 마찬가지. 자, 2차 전지 쪽에 파워로직스. 다른 애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못 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얘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들 이쪽에 튀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 애들이 이제 뻘쩍하고 올라가게 되면 40%, 50% 올라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시장은 지금 돈으로 미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시장이 빠질 거였다면 5월 5일 전후로 해서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하락했을 때 그 목표치는 1,800에서 1,700이었습니다. 또다시 급락이 나오거나 박살이 나오거나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1,800, 1,700 내려가게 되면 주식을 사서 끌고 가서 아주 좋은 큰 장이 나올 거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돈을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은 못하게 막아놔버렸고 다 주시장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로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 자금이 예탁자산으로 지금 예탁자금으로 지금 증권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돈으로 밀고 있는 시장.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 찾아왔을 때, 은행에 놓은 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은 뭐 10,000원이 돼버리게 되면, 은행에다 1억 넣어오게 되면은, 은행에 넣어둔 돈은 가격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뭐가 올라가느냐? 말 그대로 이제 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뭔가의 이제
돈보다는 뭔가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자산들이 올라가게 돼 있는. 차라리 라면 썩으니까 좀 소용없지. 뭐죠? 라면을 갖고 있으면 라면이라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에서는 종목들을 쌀 때에서 지금 잡아놓고 앞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백신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한 백신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예방책적인 이제 백신이 나올 것이냐 부분인데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나면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IT 제품들을 과거로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신제품으로 계속 돌리면서 결국은 경제는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또 IT 강국이고 그럼 결국은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IT 기술들을 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매출들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거고 그러면 2차 전지가 됐든 뭐 핸드폰 부품이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이쪽은 지금 완전 날바닥이에요. 아까 다시 한번 차트만 다시 볼게요.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주성 엔진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안 타고 말 타고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 안 쓰고 뭐 다시 뭐 편지로 뭐 종이 날려갖고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쪽에 매출이 지금 보면은 역사상 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살 종목이 있는데 굳이 뭐 그 10% 때문에 종목을 그거 손절을 못하고 종목을 못 산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나중에서 보면은 2만 원 충분히 넘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한 2년 정도로 보는 거고 올해는 일단은 뭐 1만 원까지 보고 1만 원이 아니더라도 뭐 8천 원만 봐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비중을 절반은 손절하든 전량은 손절하든 저라면 전량 손절하고 교체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다음 문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컴투스 한번 보겠는데요. 자 게임주인데 컴투스 흐름 굉장히 세고 좋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잡히거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IT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한 요쯤에 있어요. 지금 뭐 원익 IPS 뭐 DMS가 다 이쯤에 있는데 올라갔다가 조정이 자꾸 다시 돌파를 하죠. 아예 종고점 돌파를 하죠. 엄청나게 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고서 지금 조정을 받았죠. 또 갈 겁니다. 왜?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을 이렇게 누르고 또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컴투스를 보면서 IT주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그림이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은 지금 IT주 담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올라갔다 하면 이렇게 세게 조정받으면 개인 투자자들 다 사기 때문에 안 내려와요 지금. 그래서 조정도 짧게 받고 고점 돌파하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IT 부품주들이 통신장비주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게임주들은 생각보다 지금 신고가도 나오고 얘네들은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게임 컴투스 말고도 뭐 미투온이라든지 게임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게임주 흐름들 다 좋아요. 다 외국인들이 다 매집이 다 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106,000원인데 보유하셔도 됩니다. 비중도 20%면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만큼 조정받고 다시 돌리는 흐름이니까 뭐 조만간에 다시 뭐 11만 원, 12만 원 올라올 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목표치는 14만 원, 15만 원 정도 나오네요. N자형이 그렇게 가져가셔도 되겠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인증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이쪽도 제가 아침 9시 그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찍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한국전자인증이었습니다. 이거를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지금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면서 이쪽 수혜주들이 얘기가 나와서 움직였는데 제가 요거를 요날 화요일 날이었군요. 19일 날 화요일 날 5,330원이 깨지지 않으면 선수들은 매매로 붙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330원 깨지지 않으면 공략할 수 있다고 했던 때가 6,000원 이하에서 얼마든지 공략할 수가 있었는데 6,790원이면은 오늘이나 어제 사셨네. 이거는 이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요. 이제 급락 나올 자리예요. 급락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굉장히 짧게 잡아야 돼요. 목표치는 이미 줬어요. 얘는 이제 갈 만큼 갔기 때문에 이제 폭락을 해도 사실은 아무 억울함이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갔거든. 그렇죠? N자 목표 줬잖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고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5일선이 이탈되지 않거나 6,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 가격이 뭐 4,000원이나 5,000원이나 뭐 이런 정도면은 그냥 6,000원 깨지면은 그냥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떠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가 6,630원 6,630원이나 6,6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요. 안 깨지면 보유됩니다. 그러면 오늘 일양 이익 패턴 만들었으니까 내일 또다시 고가 놀이로 또다시 상한가 흐름이 나오거나 또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한번 더 띄우겠다라 그러면은 6,6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띄우겠죠.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으니까 그거는 손절을 잘 염두를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오늘 공개 방송도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통신장비줄 좀 많이 눌리게 되는데 통신장비줄 괜찮은데 어제 움직였다 오늘 눌리거든요. 저는 사기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통신장비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혹은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공개 방송에서 좀 이어서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요.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씩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1282님, 주식 초보입니다.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하트까지 써서 보내주셨고요. 3772님, 이정수님 상담과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801님,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시청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9172님, 어제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표적 종목으로 수익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라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또 종목 상담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들 혹은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샘플러스 혹은 전화문의 1577-7451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샵 0082번으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가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